이곳은 모현면 갈담리에 있는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묘소 입구입니다. 이쪽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또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 남구만 선생이 지은 시조죠. 그 권농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시조가 새겨져 있는 시가비입니다. 시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잃었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네, 바로 이 우리 조선 시대에 아주 시조의 백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권농가인데요. 이것은 청구 영원에 전해져 오고 있는 그 시조입니다. 아마도 약천 남구만 선생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그 시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시조는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그리고 시조창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곡이면서 또 가장 많이 그 무대에서 연주가 되는 그러한 그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300보를 올라가면은 묘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가 바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묘소입니다. 아래에서는 300보 올라가면 묘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500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다리가 무척 길었나 봅니다. 약천 남구만 선생은 조선 숙종 때 활동하던 정치가이면서 문인이죠. 문장과 서화에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당시 서인과 남인의 그 대립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활동했던 그런 아주 그 정치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은 효종 때 진사시와 별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을 시작을 했는데 전라도 관찰사 그리고 함경도 관찰사 대제학 병주판서 등을 역임을 했고요. 또 그리고 조선시대의 상신이라고 해서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의 3정승을 모두 지냈습니다. 선생은 당시 그 벼슬을 하면서 특히 그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서북지방의 유학을 널리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변방의 수비를 견고히 하는 등의 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예빈의 그 아들을 세자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그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등극하는 기사환국이라고 하죠. 그 기사환국 때 강릉으로 유배를 가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영의정에 복귀를 해서 소론의 영수가 되었지만 국모인 장예빈이 사약을 받는 지경에 이르자 벼슬을 내놓고 용인 땅에 내려와서 말년을 살게 됩니다. 선생은 용인에서 2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81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는데 그 문충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위패는 종묘의 배향이 됐습니다. 묘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선 영의정 치사 문충 남공 휘 구만 지묘 정경 부인 동래 정시 부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그 영의정을 치사했다. 치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벼슬에서 물러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에 그 궤장이 있죠. 이경석 선생님 궤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병적을 한 때 그 삼전도 비문을 쓰신 그 이경석 선생이 치사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왕이 내려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치사를 하게 되면은 궤장을 내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충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충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죠. 남공 휘구만. 근데 여기 보면 요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남공 남시죠. 구만 앞에
휘자를 써 있는데 요 휘라고 하는 요 글씨는 꺼를 휘자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살아있을 때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그 이름을 이렇게 감히 쓴다, 감히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휘자를 앞에 씁니다. 지묘고요. 그다음에 정경부인, 정경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일품의 벼슬을 남편이 하게 되면은 그 부인에게도 이렇게 거기에 그 상응하는 그러한 그 벼슬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일품이면 정경부인, 정이품이면 정부인, 정삼품이면은 숙부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영의정은 정일품이기 때문에 정경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동래 정시 부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오른쪽에 묘소, 왼쪽에는 그 남구만생, 오른쪽에는 그 동래 정시가 묻혔다 이런 뜻입니다. 남구만 선생이 용인에서 21년 동안 사셨다고 했는데 그곳이 여기에서 멀지 않은 모현면 갈담리 파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이 파담이라고 하는 마을은 원래 그 남구만 선생이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경안천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호수와 같이 이렇게 담수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 가면은 비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비파담이라고 불렸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그 산이 남구만 선생의 산이라 해서 남구만 선생이 거기에서 정자를 짓고 비파를 연주를 했던 그런 곳으로서 지금도 구만이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하는 이 권농가가 어디에서 지어졌느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사환국 때 남구만 선생이 강릉에 1년 동안 유배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지어졌다고 그쪽 강원도 이 동해시에서는 약천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바로 유배지였죠. 그곳에서 이 시조가 지어졌다 해서 남구만 선생과 관련된 시조비도 세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그 용인에서 볼 때는 이 시조는 분명 용인에서 지어진 시조가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여기 남구만 선생이 살았던 마을 뒤쪽에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개를 지금도 장사래 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사래라고 하는 것은 긴 장자를 써서 긴 사래, 고개다. 즉 사래로 가는 그 고개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남구만 선생의 제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니 하는 바로 그 시조의 내용처럼 사래 제 넘어 할 때 그 제가 바로 이 장사래 고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세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세래가 원래는 사래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래로 오늘날 불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래 긴 밭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사래 고개는 바로 이 사래, 지금도 세래죠. 그곳에 있는 밭을 가기 위해서 넘는 고개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권농가는 바로 이 모현면 이 갈담리에서 지어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남구만 선생 후손들도 그 시조가 용인 땅에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용인에서 남구만 선생의 시조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용인에서도 2009년도부터 약천 문학제를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시조의 백미라고 하는 이 남구만 선생의 이 권농가를 바로 우리 용인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데요. 앞으로 우리 용인에서도 남구만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